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할만 핵전, 보통 할만한 이렇게 얘기하죠.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할 말은 많지만 핵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팀 리더십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팀 리더십을 이야기하기 전에 리더십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하고 가고 싶어요. 특히 관리랑 대비되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리더십을 한번 의미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근거는 존 코터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 변화관리 리더십의 대가이죠. 그 내용과 타워스 왓슨 컨설팅 회사에서 이전에 이렇게 리더십과 관리를 좀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거를 나름대로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분 영역은 이렇게 됩니다. 목표 수립, 조직 연계, 실행, 성과이고요. 어떤 것이 리더십 영역이 있고 관리 영역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뭐 사진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수립과 관련돼서 리더십 영역은 방향 설정이에요. 관리는 계획 수립과 예산 책정. 방향이 설정된 이후에 그에 따라 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직 연계에서는 리더십의 영역은 비전과 전략,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그러면 관리는 무엇이냐? 시스템 내에서 조직화하고 측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리더십의 대표적인 실행은 동기부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리의 대표적인 실행은 모든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실행은 통제 및 문제 해결이에요. 네, 성과가 재밌습니다. 리더십의 성과는 앞에 여기 붙어요. 종종 획기적인 결과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sometimes 종종 획기적인 결과이고 관리의 영역의 성과는 예측 가능한 결과예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주는 레슨 포인트를 보면 내가 평소에 리더로 일을 하거나 중간관리자로 일을 하면 리더십 모드로 일을 하는지 관리자 모드로 일을 하는지 그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리더십의 초점은 변화예요. 리더십이라는 건 변화 가운데 어떠한 것들, 변화에 초점이 있고요. 관리의 핵심 포인트는 복잡성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여기서 에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점점 복잡해지면서 많은 관리자나 리더들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여기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관리 영역에 더 초점이 두어지죠.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냐면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요즘 많이 화제되는 게 VUCA죠, VUCA. VUC. 그것만 키워드 쳐도 네이버에 다 나와요. V는 volatility, 변동성.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 그쵸? 예. 그 다음에 C, complexity, 복잡성. 복잡성이 사실은 변화의 하위 요인으로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ambiguity, 모호함. 이런 것들이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불확실성이에요. 이제는 리더가 정답을 제시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명의 리더가 저쪽 방향이 맞아. 그렇게 해서 가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리더십, 한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 리더십이 점점 대두되고 있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화제되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실제 업무 현장이나 이론적 배경에서 더 많이 화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어질리티, 에자일 일하는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저도 다양한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더십을 개발하는 일을 프로젝트나 뭐 워크숍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뭐 벤처도 있고 굉장히 다양히 있는데 간극의 차이가 있고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점점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컨설팅 회사에서 애자리라는 걸 띄워서 뭔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색안경을 끄고 왔는데 아니에요. 하나의 일하는 방식으로 흐름으로 분명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어질리티, 애자리랑 패스트 프로토타입.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고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빠르게 대응해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다시 반영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많이 하죠? 뭐 그런 거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대응하고 여기에 내포된 게 뭐죠? 실패를 때로는 용인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너무 많이 다루고 있죠? 제가 리더십 다루는 곳에 가면 100% 얘기합니다. 구성원들이 달라졌다.
이들을 동기부여하기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재미난 표현 이게 있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고 조직에 헌신하면 헌신잘 된다.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퉁쳐서 일반화해서 이들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이런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X세대인데 기성세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가끔 했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밀레니얼 세대는. 그래서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는 주인의식? 저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주인이 돼야 주인의식을 갖는 거죠. 조직과 이런 구성원은 건강한 거래적 관계. 있는 동안에 성과 제대로 내고 여기서 또 내가 성장해서 여기를 떠나더라도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변화 환경 가운데서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고 노동의 주요 대상, 그런 일하는 사람의 대상도 바뀌고 있어서 당연히 리더십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리더십 이론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가운데 리더가 있고 구성원이 있고 리더와 구성원 가운데 주고받는 영향력. 기존에는 어떤 리더십이든 이런 범주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가운데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필요 있다 하더라도 역할이 달라지고 서로 상호 간에 공동적으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자율성 가운데서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결국 팀 리더십이란 팀 as a 리더, 그러니까 팀 자체가 리더십을 공통으로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학술적 용어로는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유 리더십, 집단적 리더십, 네트워크 리더십, 심지어 분배적 리더십 이런 내용이 나오면 팀 리더십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화자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논문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팀 리더십, 공유 리더십이란 집단 또는 조직 목표 성취를 위해 상호 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내에서의 구성원 간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영향력 과정. 읽고 나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하여튼 학술용어를 꼭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네, 핵심이 이겁니다. 구성원 간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영향력 과정을 집단 리더십, 공유 리더십, 팀 리더십으로 얘기할 수 있고 다시 랩업하다면 이런 거예요. 환경이 복잡해지고 1인의 리더가 수행해낼 수 있는 리더십 범위가 굉장히 제약적이고 특히 지식 기반의 조직은 다 이렇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성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세부 전문 분야까지. 그래서 이러한 팀 리더십이 대두되고 있고 연초부터 제가 틈틈이 여러 가지 책과 뭐 보여지는 논문 외에도 좀 다양한 아티클들을 봤어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안전한가? 세 번째는 우리는 미래를 공유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내가 팀을 리딩하고 있다면 돌아가셔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10점 척도로 해서 우리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냐? 굳이 정의를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왜 그 점수를 줬고 그 점수를 준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를 공유하는 것부터가 팀 리더십 개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나하나 사례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가 사례는요. 제가 이건 논문을 직접 찾아본 건데 인도의 콜센터 사례가 있어요. 굉장히 급여 수준도 좋고 복지도 좋고 인센티브도 주는데 자꾸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직률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을 불러서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A는 통제 그룹이에요. 어떻게 실험했느냐? 그냥 항상 해오던 대로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하고 그냥 회사 정보, 콜센터니까 업무 대응 스킬, 뭐 전화 대응 스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행하게 하고 B 그룹은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1시간 정도만 더 추가해서 회사의 이름을 수놓은 스웨터와 배지를 지급하고 회사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회사가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고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그런 것들을 1시간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C그룹은 어떻게 했냐? 다른 거 다 빼고요. 당신 개인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이고 어떻게 탁월하게 성과냈고 여기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시간 이야기하고 직원의 이름이 들어간 스웨터와 배지를 지급하고 교육기간 동안에 입고 다니게 했어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물론 실험 연구를 해서 좀 일반화하는데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7개월 뒤에 그냥 기본적인 교육을 했던 집단이 개인 정체성을 강조한 집단보다 퇴사율이 약 50%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정체성을 강조한 집단이 개인 정체성을 강조한 집단보다
25% 퇴사율이 높았는데 중요한 건 1시간 교육의 차이로. 심지어 교육에 참석했던 사람은 이 교육을 내가 했었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이러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레슨 포인트 떨어지는 결론이 이렇게 되죠. 작고 소소한 개별화된 배려 깊은 연결 신호를 보충교육 시간에 받았고 회사에게 그러한 연결 신호를 받고 수용한 다음에 구성원들끼리 이런 것들이 공유되었을 때 굉장히 조직의 몰입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안전한가. 당연히 이 키워드 나올지 예상하셨죠. 심리적 안정감. 궁금하시면 네이버 치시면 수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이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연구의 핵심이 되었던 에드머슨 교수가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팀 리더가 가진 프레임과 행동, 명령이 아닌 행동과 구성원들 상호작용, 일상 행동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뭐를 결정한다고요? 심리적 안정감을 결정을 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편안한 환경이 심리적 안정감이 아니라 어떤 얘기라도 해볼 수 있고 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팀이 나아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프랙티셔너로서 뭐 리서처의 역할도 있지만 프랙티셔너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So what?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팀을 리딩하는 팀장이 있다면 돌아가셔서 수시로 물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물어보시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공유하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개념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조직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우리 팀의 목표. 즉 연말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팀으로서 별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공통의 목표로 만들고 그런 것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촉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북 친구 중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리더의 반대말은 개별 성과자래요. 그리고 제가 실제 팀장님을 통해서 들은 거는 개인의 KPI 다 달성을 해서 다 성과급 달라고 하는데 이걸 모았을 때 팀의 성과로 이게 연결되는가? 퀘스천 마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하는 걸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주고 몰입하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30만 명에 걸쳐서 헤리스 인테이티브 프랭클린 코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60초 남았다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팀장이 팀 목표로 제시한 목표 중에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 15% 미만이라고 했고요. 절반 정도만 목표에 몰입을 하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생각이 없는 경우가 거의 10명 중에 9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질문 3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키팩터로 개인의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 나를 드러내고 그 개별적인 배려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는 안전한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상호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환경을 만들고 또 하나는 리더로서 먼저 내가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동 목표를 설정해서 이것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 쉽진 않지만 이런 것이 팀 리더십 개발의 시작이자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